자, 원방정시. 원이란 무슨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점을 딱 기준을 해서 잘 그려보자. 만족합니까? 한가운데 점을 톡 찍어가지고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그 길이들이 다 어떻더라? 다 똑같더라.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반지름. 원이 있는 두 점을 잡아서 원을 따라간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호.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건 현. 현과 호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활골.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구성된 도형을 부채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 중에 가장 긴 건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게 중심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각을 임의로 x라고 적었대. 요래 그었을 때 요 각은 뭐죠? 2분의 1x. 무슨 각? 원주각. 원주각도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하고 비례하게 됩니다. 그죠? 자, 중학교 때 그런 것들 했었고, 그 다음에 원이라는 것이 있어. 슉! 접한데 중심이 있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중심과 요 접점이라는 것을 딱 연결하면 무조건 수직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원과 어떤 직선이 접한다라고 하면은 중심에서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거리가 누구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원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도형이라는 거는 좌표 평면 우리가 도형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임의의 점에 대한 자취라고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점의 자취. 점의 자취를 어려워하지 말자. 자, 어떤 의미로 x라는 것을 2t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t라는 것은 실수 전체인데 y라고 하는 것을 2t라지 말고 뭐 6t 플러스 9라고 그랬어. 그러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써볼래요? y는 3x 플러스 9라는 거 딱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t, 어떤 임의의 점 p가 항상 2t, 6t 플러스 9가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거야? 이 p란 y는 3x 플러스 9라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점의 자취라는 건 뭐냐? 어떤 점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를 가지고 x좌표, y좌표를 표현했을 때 그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성립하는 모든 점들을 표현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도형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탁! 도형 맞나? 맞다. 점도 도형입니다. 선 닦으면 당연히 도형이고요. 뭐 이래도 당연히 도형이고요. 뭐 세모 이런 거에도 당연히 도형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점 톡 찍었어. 그래프 맞나? 맞아요. 점 통통통통 찍었어. 그래프 맞나? 맞아요. x값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x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점 한 개예요. 그냥. 지금은 점 4개 찍었지? 그럼 x값이 그냥 4개로 정의를 했을 뿐인 거예요. 선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선분이 있다라는 뜻은 x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의를 했다는 것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원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정의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보면 한 정점이 무슨 뜻이에요? 정해진 점, 움직이지 않는 점, 딱 고정이 된 점이란 뜻인 거예요. 정해져 있겠지. 그거를 그냥 A, B라고 정하자. 임의의 점인데 이거는 고정된 점인 거야.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다. 이 같은 거리가 원에서 핵심이거든요. 뭐지?
이거를 우리가 반지름이라 그러죠. 원의 중심이라는 것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야. 점의 자취, 이 점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임의로 x, y를 생각해보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 x, y라고 하는 임의의 점은 과연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종점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 r으로 썼을 때 이 a에서부터 x까지에 대한 거리가 뭐로? r로 고정이 돼버린다는 뜻이죠. 따라서 점과 점 사이 거리지 그냥 x 빼기 a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 전체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거리인데 얼마? 그게 반지름이라는 뜻인 거야. 양변 제곱을 톡 해주면 원방 완성. 뭐인 거다? 점의 자취를 우리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다? 원방에 대해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뭐라대?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서 표준형이라는 이름이 나왔대. 그럼 그 도형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 식에 보이게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중심과 반지름이거든. 중심이 뭐야? A, B. 반지름이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이 말인 거야. 2차 함수의 표준형이 뭐죠? y는 2차 함수 표준형? 요거라 쓰잖아. 왜 표준형인데?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꼭지점. 꼭지점이 눈에 보이니까 얘가 표준형인 거예요. 유리함수. 지금 언급하긴 그렇나? 별로네. 요 정도까지만.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싹 다 기본적으로 표준형은 책에는 언급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책도 있는데 나는 다 이야기를 해요. 핵심적인 꼬라지는 항상 기억을 하자. 그래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그래프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다음 거. 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자, 0,0 중심이 원점에 있다. 이거를 흔히 기본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위에 거를 흔히 표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표준형을 전개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의 제곱 r제곱이 넘어올게요. 이렇게. 그럼 항의 종류들을 보면은 어차피 a, b, r 이런 것들은 상수란 말이야. 변수는 x랑 y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x에 대한 2차항 1차, y에 대한 2차항 1차 상수 길이는 어떻게든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의 개수는 잘 모르겠고 y의 개수도 잘 모르겠고 상수항 계산해서 뭔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x, y항이 없는 2차식 꼴이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2차식으로 표현된 어떤 도형인 거니까 2차 곡선 중에 하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차 함수도 마찬가지 2차 곡선 중에 하나. 2차식으로 표현된 곡선이니까 2차 곡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여기서 특징은 2차항과 2차항 둘의 개수가 어떨 수밖에 없다. 똑같다라는 게 또 모양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식을 다시 표준으로 만들었을 때 무조건 제곱 아닙니까?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반지름이 0이다라는 원은 뭐지?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표준으로 만들었을 때 저 반지름 자리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책에는 이거는 양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어디로? 요 표준형 꼴로 만드는 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익혀놓으면 돼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쭉쭉 있을 것이다. 1번 말해볼까요? x 빼기 2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 전체 제곱은 9.
두 번째, 중심이 원점이래? 반지름이 루트 1에 2. 그럼 끝났다 이 말인 거야. 두 번째, 원방지식 구하래. 중심이 0,0, 반지름이 2.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중심 4, 마이너스 3. 반지름 2. 식이 x 빼기 4 제곱 플러스 은 4.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요 식에서 이 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만큼 평행 이동한 거와 같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원의 평행 이동했을 때 겹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반지름은 같아야 되고 중심은 뭐 옮겨줘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식을 위에서 이야기하듯이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요런 말이 나오잖아.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반지름 제곱자리가 있다라는 건데 얘가 양수가 되어야 반지름이 진짜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외울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밑에 걸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확실하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2차 함수 표준형 많이 만들어 봤을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 글자 보이죠? 원방정식은 x제곱 y제곱 개수는 똑같아야 되고 xy항은 없어야 된다. 그런 2차 방정식일 때 우리는 원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내친 김에 또 이야기하자. 원의 정의 처음에 할 걸. 원이라는 거. 첫 번째 뭐에 있었죠? 어떤 정점, 중심을 잡고 일정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점 자취,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A와 B라고 하는 두 점이 정점이야. 이거는 빈 공간에 필기도 해주세요. A와 B라는 것이 정점이야. 그때 AP라는 것과 BP라고 하는 것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이게 성립하는 점 P의 자취, 이것도 하나의 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A점과 B점이 빠지는 원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야. 점이랑 어떤 직선이랑 수직이다 이런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A, B점을 제외한 원.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가문 오죠? 원이 이렇게 있어. 선 찌 꺼놓고 두 점 A가 있고 B가 있어. 아무 때나 줄 칙칙칙 이렇게 꺼도 항상 P, P 이런 데 있으면 무조건 수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올 건데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A와 B라고 하는 것은 정점이야. 근데 각 APB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대. 예시로 60도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A점이 있고 B점이 있다라는 건데 60도래. 그럼 이 두 점을 포함하는 원을 생각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각을 하나, 이렇게 각을 하나, 다 60도, 60도, 60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딱 중심을 딱 잡아가 요 각이 몇 도가 되는 120도가 되는 이걸 중심으로 하는 원을 위쪽에 하나 형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아래쪽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120도가 또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에도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P가 가지는 자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원 일부분에 대한 두덩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P의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왔더라? 어쨌든 뭐 고난도 문제에서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요. 한 번만 더 다시 할게요. 한 번만 한다. 자, 저기 60도로 고정이 된대. A도 고정이고 A점이 고정이고 선 대충 그어놓고 B라는 게 고정이야. 근데 어떤 점, 이비의 점 P에 대해서 60도로 고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원주각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원이 적당히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원주각이 60도인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점을 딱 중심을 잡았을 때 중심각은 반드시 몇 도? 120도가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고 A점, B점을 지나는 원을 적당히 그려보자 이 말인 거야. 그치? 근데 원주각이 60도라 그랬다고. 자, 요 아래쪽에 점이 있으면은 요 각이 60도로 할 수 있겠어? 이거는 요 뒷부분 240도의 절반이 120도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랫부분은 안 돼요. 어디만? 윗부분만 된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원 중심이 여기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중심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여기가 120도가 되게끔 해서 여기가 중심인 원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러니까 아래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이런 원을 똑같이 한 개 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겠지? 이런 자취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지된 점과 어떤 점이 있는데 각이 일정하다. 그러면 원의 일부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일단 각이 일정하다. 이것도 각이 일정하다는 뜻이야. 근데 90도니까 아래 위가 동시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랑 얘가 어떻게 되니까 딱 합쳐져 가지고 이쁘게 원이 나온다는 뜻인 거고, 이것처럼 이쁘게 나온다는 뜻인 거고, 60도 그러면 요쪽 둔각이면 뭐 이 부분만 그려진다라는 뜻이겠지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 원 시작인데 아까 그거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합니다. 아무튼 봅시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래. 자, 1차 요거밖에 없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x 빼기 3 전체 제곱은 고정시켜 놓고 y제곱 놔두고 7 넘어갔죠. 인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9가 필요했을 거라. 그래서 플러스 9 정리해주면 끝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중심 반지름 4. 저 밑에 거 2x네. 그럼 x 더하기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y네. y 빼기 2 전체 제곱은 4 해놓고 1 추가 4 추가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5 해서 9 됩니다. 중심 반지름 3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 자, 원이 되도록 하지. 뭐 없어요. 표준형 만듭니다. x 빼기 1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상수 넘겨주고 1, 4, 5 되겠네. 마이너스 k 플러스 4 여기가 반지름 제곱자리야.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k는 4보다 작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밑에 거 똑같을 건데 한번 해보자. 여기 k가 있어가지고 x 플러스 2k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y 빼기 3k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14 분리하면 끝나네. 얘가 뭐죠? 4k 제곱 플러스 9k 제곱이라 쓰면 되니까 벌써 다 챙겨갔다 이런 뜻인 거지. 따라서 3k 플러스 4로서 정리가 끝났어요.
그거 하듯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K제곱 없어지니까. 얘가 0보다 크다만 챙겨주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실원, 점원, 허원. 자, 실원이란 요 진짜로 보이는 원이다. 그래서 요게 뭐다? 양수다. 실원. 진짜 원이다 이 말이야. 점원 0이다 이 말이겠지. 점이다 이 말이야 그냥. 반지름이 빵이다 이 말인 거고. 허원 요쪽이 음수다 이 말밖에 안 될 겁니다. 0보다 커야 진짜 원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원, 진짜 원. 원이 안 그려지잖아요. 원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허원. 방정식 자체는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허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점이 된다. 점원 이렇게 돼 있죠. 연달하자. 두 점을 지름한다. 아까 했던 건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벡터 할 때 나오는 건데